할머니가 도둑으로 억울한 오해에도 화내지 않은 이유. 저 경찰이죠? 지금 바로 좀 도와주세요. 평범한 오후, 제과점에서 빵을 사던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도둑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며칠 뒤, 이번엔 5일장에서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던 할머니에게 연이어 일어난 황당한 사건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소동도 다 겪어보는 거요. 놀랄 것도 화낼 것도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연이은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떡 할머니는 며느리 은지와 함께 동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방문하는 날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림빵과 단팥빵을 사러 온 것이었죠. 어머니, 이 식빵도 살까요? 애들 아침 식사로 좋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 은지가 바구니에 빵을 담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어색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친딸처럼 편안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이것저것 빵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지자 할머니와 며느리는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제과점에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 학생들,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빵 냄새에 이끌려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손을 떨며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경찰관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은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다급한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경찰이 아닌데요. 무슨 일이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경찰 아니세요? 아까 가게 앞에서 제가 목격했거든요. 옆 귀금속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사람을요. 그런데 손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가시는 것 같아서 당연히 경찰관이신 줄 알았어요. 순간 제과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은지와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가만히 잡아주며 안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오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경찰도 아니고 도둑을 쫓아간 적도 없어요. 은지가 손사래를 치며 해명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손님 같은 옷을 입은 분이 귀금속 가게 앞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제과점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생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 옆 귀금속 가게 주인입니다. 아까 도둑 사건 말씀하신 거. 남성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과점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할머니와 은지, 그리고 귀금속 가게 주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화로운 빵 쇼핑이 어쩌다 이런 소동의 중심이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요. 이분이 경찰관이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귀금속 가게 주인은 은지를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찾는 사람은 그분이 아닌데요. 순간 모두의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은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경찰은 아니지만 아까 이상한 사람을 본 것 같기는 해요. 모두가 깜짝 놀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은지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제과점에 들어오기 직전에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굉장히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게 금속 같았어요. 귀금속 가게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특징이라도.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얼굴에 점이 있었는데 맞다. 왼쪽 볼에 큰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화가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귀금속 가게 주인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가 묘사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전달했죠. 통화를 마친 주인은 은지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이 그 특징을 가지고 CCTV를 확인해 보겠대요.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해해서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시다니. 은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 얼굴이나 특징 관찰하는 게 직업병이 됐나 봐요. 제과점 안에 긴장감이 풀리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빵 쇼핑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한 셈이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제과점을 나서는 할머니와 은지. 두 사람은 이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동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5일마다 열리는 이 장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60년 가까이 다녀온 곳이었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눈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순덕이 할매, 오늘도 일찍 오셨네. 채소가게 주인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가게에 들러 신선한 시금치와 깻잎을 샀습니다. 오늘 손주들이 온다며? 그럼 이 고구마도 가져가. 요즘 나온 거라 달고 맛있어. 아이고 고맙네. 얼마야? 에이, 그냥 가져가. 우리 사이에 뭐.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호의에 감사하며 장바구니에 고구마를 담았습니다. 5일장의 정겨운 분위기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할머니는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을 해볼까 생각하며 생선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해 보이는 고등어를 하나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죠. 어르신, 그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 싱싱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을 물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의 가슴에는 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김순덕 어르신 맞으시죠?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아온 할머니였기에 경찰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말입니까?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할머니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주변의 장꾼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순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경찰이 온 거야? 맙소사, 저 할매가 뭘 잘못했겠어? 평생 착하게만 산 사람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 양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평복 차림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원단속원 박민수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장터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돈을 훔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할머니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라는 남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떡볶이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계신 분이 어르신이시죠? 사진 속에는 분명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줍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잔돈을 떨어뜨려서 제가 주워준 거예요. 할머니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시각에 떡볶이 가게 돈통에서 5만원권 지폐가 사라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훔쳐? 나는 떨어진 동전만 주워줬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인파를 해치고 떡볶이 가게 주인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미영은 숨을 헐떡이며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떡볶이 가게 주인이에요. 아까 할머니가 주워주신 건 정말 제가 떨어뜨린 동전이었어요. 100원짜리 몇 개였죠? 그럼 5만원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침부터 장사가 바빠서 돈통을 제대로 확인할 틈이 없었거든요.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직후에 다른 손님이 돈이 없어졌다고 소리쳤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과일 가게를 하는 철수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내가 아까 이상한 사람 봤는데. 모두의 시선이 철수 아저씨에게 향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슬쩍슬쩍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손을 뻗는 걸 봤어요. 그때는 뭘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돈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경찰이 급히 물었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장터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급하게 걸어갔어요. 한 20분 전쯤 경찰은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평복 경찰 한 명이 철수 아저씨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목격담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니까. 15분쯤 지나자 평복 경찰이 한 젊은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였고 그의 주머니에서 5만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당신 돈이에요? 경찰의 질문에 남자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떡볶이 가게 미영이 돈통에 있던 지폐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지폐 한쪽 구석이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장터에 모였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친한 장꾼들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진범이 잡히고 오해가 풀렸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떡아, 괜찮아? 얼마나 놀랐어.
나 같았으면 기절했을 거야. 영자 할머니가 순떡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라긴 했지. 근데 뭐, 오해는 풀렸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록 오해가 풀렸다고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았던 그 순간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박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고개 들어요. 당신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 장터에서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어르신을 그렇게 됐어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 많이 했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할머니의 너그러운 반응에 박민수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대범함에 감탄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미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통을 더 잘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의 과실에 대해서도.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오해는 다 풀렸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받으신 정신적 충격이. 괜찮아요. 나 이 나이 먹도록 별의별 일 다 겪으며 살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의 담담한 태도에 경찰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장터는 다시 평소의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순떡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떡아, 우리 차 한잔하고 가자. 내가 쌍화차 끓여놨어. 그래, 그럴까? 두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떡아, 솔직히 말해봐. 속상하지? 영자 할머니의 질문에 순떡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상하지, 당연히.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둑 취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그 순간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 그러게.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질렀을 거야. 근데 말이야, 영자야. 화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젊은 친구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 그냥 실수한 거지. 너는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순덕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화내고 억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지더라고. 그래도 물론 속으론 많이 힘들어. 근데 그걸 밖으로 표현하면 뭐해? 이미 오해는 풀렸고 진범도 잡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일을 어떻게 넘기느냐야. 영자 할머니는 순떡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순떡아.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젊었을 때는 나도 작은 일에도 화내고 울고 그랬어. 근데 나이 먹으면서 깨달았어.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자야. 응? 오늘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오해하고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무슨 말이야? 우리도 젊은 사람들 보면 쉽게 판단하잖아. 요즘 젊은이들은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오해일 수 있겠더라고. 오늘 나를 오해한 그 단속원처럼.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넌 정말 이런 일을 겪고도 배움을 얻다니. 대단해. 순떡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늙은이의 생각이야. 두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건어물 가게에서 아까 보던 고등어를 사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도 몇 개 샀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떡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별일이 다 있었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어머니, 장 잘 보고 오셨어요? 응, 근데 말이야, 오늘 장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은지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놀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나저나 너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 있었잖아. 우리 모녀가 참 별일을 다 겪네. 정말 그러네요. 근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참지 못하고 화냈을 것 같은데.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나아.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것 같아요. 뭘 배워? 그냥 늙은이 푸념이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해. 저야말로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어머니가 사오신 고등어로 조림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따 보자.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은지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등어 조림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어서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깻잎장아찌, 그리고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까지.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지한테 들었어요. 오늘 장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할머니는 고등어를 한 점 집어 손주 그릇에 올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뭐, 별일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처음엔 놀랐지. 근데 뭐, 금방 해결됐잖니. 괜찮아.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았으면 정말 화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넘기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리고 우리 아들아. 나도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속상해했어. 억울한 일 당하면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랬지.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것.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셨을 텐데요. 물론 억울했지. 근데 말이야, 화를 낸다고, 억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요즘엔 웬만한 일은 그냥 넘겨. 에이, 뭐 어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손주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쁜 일 당해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강민아. 참으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거지. 화를 내야 할 때는 내되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장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화를 냈으면 어땠을까? 오해는 더 커지고 사람들은 더 불편해했을 거야. 근데 내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진실이 밝혀진 거지.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은지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속상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솔직히 말하면 속상했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 근데 말이야, 그 감정에 계속 빠져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일부러라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떻게 털어내시는데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오늘도 보면 억울한 일은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잖아. 영자 할머니가 고구마도 주고 철수 씨가 내 편을 들어줬고 진실도 밝혀지고 이런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거야. 은지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은지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젊은데도 나보다 훨씬 성숙해. 며칠 전에 제과점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지.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럼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그 시절에도 좋은 일들이 많았어. 친구들과 놀던 것,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첫사랑의 설렘까지. 할머니는 먼 옛날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힘든 일과 좋은 일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중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지.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아니, 할머니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겠니? 근데 노력은 해. 나쁜 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작은 손주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이, 네가 크면 할머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의 삶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요. 무슨 지혜? 그냥 오래 살다 보니 터득한 것일 뿐이야. 은지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조심히 들어가. 가족들이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집안에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축복이 아닐까?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얻게 된 지혜와 담담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는지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는 할머니처럼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박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떡 씨, 여기 앉아요. 할머니는 박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큰일 있었다면서요? 영자 씨한테 들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벌써 소문이 났네요. 뭐,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나 같았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처음엔 놀랐죠. 근데 금방 해결됐잖아요. 박할아버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할머니는 박할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충분히 잘하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배워가는 거잖아요. 순떡 씨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순떡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하면 순떡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어제도 억울한 일은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이웃들이 도와줬잖아요.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둘째는 용서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용서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그 단속원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실수한 거죠. 맞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셋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의 억울함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좋은 날씨에 공원에 앉아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박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푸른 나무, 새소리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죠. 박할아버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떡 씨,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의 잡담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쉬다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살의 할머니, 결혼식 사진, 아이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일들, 기쁜 일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모두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며느리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걱정돼서요. 괜찮아, 은지아장.
오늘 아침에 공원도 다녀오고 기분 좋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것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야.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말이야, 은지야. 네. 그 후회들도 내 인생의 일부야.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성장한 거지. 그래서 후회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아.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거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머니 말씀 정말 와닿아요. 저도 회사에서 실수했던 일들 때문에 계속 자책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통화를 마치고 할머니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사진들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도 괜찮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고. 비록 해가 지고 있지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듯이 인생의 황혼기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장에서 있었던 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밤이 깊어가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일은 다 되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에필로그 삶의 지혜를 나누며.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담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내고 복수하는 것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은 실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억울해하고 오래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을. 할머니처럼 우리도 삶의 굴곡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현재에 집중하며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삶을 대하는 지혜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